김종인으로 지금 맡긴다. 비대위원장을 맡긴다. 이런 부분을 이 전수조사를 당선자와 현직 의원들을 통합당에서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물어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김종인이 좀 많게 나왔습니다. 뭐 만장일치나 다수가 아니라 한 40%대 나왔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이 비대위 정권을 달라. 그리고 비대위의 기간을 뭐 연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선 직전까지 무기한으로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142명한테 연락했는데 2명은 전화를 안 받았고 140명 중에 140명이 응답을 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한 사람을 빼고 이제 기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한 60명 정도가 확실하게 누구를 할 거냐고 답한 사람은 100명이고 그 중에 60명 정도가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딴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고 이랬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그냥 이 미통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김종인이 어지러울 때 좀 맡아가지고 몇 달 하다가 전당대회 해서 물려주고 가면 그거는 이 양반이 뭐 일을 추진력 있게 한다 해서 맡긴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김종인이 그야말로 임기가 무제한이고 비대위가 무제한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비대위가 아닌 일종의 당 공식 대표인가하고 똑같지요. 대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정권을 달라. 그래서 당의 이름도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물갈이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조경태, 정진석 뿐만 아니라 처음엔 비대위를 찬성했던 홍준표조차도 그건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당선돼서 5선이죠. 당선자 대회를 통한 새 원내대표 선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재철이 전화 걸어 물은 거는 설문조사한 거는 그거는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에 낙선한 만큼 심재철이 이렇게 끌고 갈 김종인한테 모든 걸 맡기는 역할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안 한다 하더만은 처음에는 뭐 당이 아주 그냥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랬으니 선거 졌다고 남일처럼 이야기했어요. 선거 진 이후에 이 당이 자세가 안 됐다고 말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고는 자기는 안 한다더니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비대위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기관과 권한을 다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통당 안에서 아무리 급해도 토론도 안 해보고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정권 비대위원장을 달라는 거는 그건 비민주적 발상 아니냐. 당이 이제 집으로 가게 될 최고위원 몇 명이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는 당원이 공식적으로 33만 명이고 그 중에 10만 명이 지금 TK 출신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당대회나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한 6만 표 이렇게 받으면 당 대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K 지역이 당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TK 지역이 이번에도 똘똘 뭉쳐서 거의 미통당 아주 그냥 표밭으로 해줬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김종인이 좀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비대위원장과 투톱으로 당을 끌고 갈 원내대표도 이제 다시 뽑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통합당의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으면 저 사람이 작년 12월 달에 나경원이를 대신해서 됐잖아요. 나경원이가 총선까지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1년이니까 또 올 12월 달까지는 할 건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을 해버렸으니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원내대표를 해야 되니 심재철은 자연스럽게 원내대표에서 지금 결격 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럼 원내대표 선출을 4달, 그러니까 5월 7, 8일쯤에 한다는 거예요. 5월 30일 날 임기가 이제 다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은 지금 한간에 나오듯이 선거 져서 정신없으니까 7, 8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다가 서너 달 정신 좀 추스린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새로 뽑힌 당 대표한테 물려주면 된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분요, 딜 치는 데는, 저는 세상에 평소에 이렇게 딜 쳐서 살아보질 못했어요. 웬만하면 남이 뭐라 하기 전에 제가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러든가 아니면 뭐 그냥 하지 말자고 하든가 하지, 이런 식으로 딜을 치는 부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는데 비대위 과정의 잡음들을 자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또 카리스마까지 보이겠다고 한술 더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 이름까지도 싹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관리인으로 집을 지키다가 새 주인이 오면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손학규처럼 차고 앉아서 안철수한테 안 넘겨주고 지금 자기가 뭔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자기 대선 준비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종인은 개헌론자고 문재인이 그 사이에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 자, 총선 전에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것처럼 작년 12월 1월에 정세균을 시켜서 던졌지요. 그 문의시켜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미통당이 물렸죠. 황교안이 기자회견하고 김문성이가 나서고 원포인트 개헌이 발안되고요. 그것이 또 미통당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고, 김종인 스스로도 말은 내각제라 하지만 한국에서 내각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왜? 국민한테 대통령 뽑는 손맛을 뺏어오다가는 난리 나니까. 그래서 껍데기 대통령이라고 뽑아라고는 해줘야 돼. 그럼 본인도 현실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김종인은 지금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이원집정부제 하려다가 지금은 총선을 많이 이겼으니 이제 좌파식 개헌이나 분권형 개헌 뭐 이런 소리를 하며 북한과 관련되는 부분, 좌파적 요소 도입 개헌에 관심이 있지 본격적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관심이 덜해졌을 것이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몇 달만 더 가면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면 문이 180석이 아니라 280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는, 그야말로 국가 이 통치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문이 야당을 보고 같이 경제적 이 붕괴에 대응을 하자라고 제안하며 거국 내각 구성 등을 통해서 너네들도 책임지고 우리도 책임지고 가자 하고 또 물타기를 하려고 들 거예요. 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김종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문하고 뭘 했습니까? 2016년 총선에 거의 쫓겨나게 생긴 문 부분을 구원하러 이제 문의 부탁에 의해 자기가 나섰어요. 그때 문이 참 안 좋았죠. 호남에도 배척당하고 지금 당 내부에서 비주류는 반발하고요. 그때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총선을 한석 이기게 됐다. 132대 122죠.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어서 그해 말에 촛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다음에 대선에서 조기 대선에서 문이 승리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과정에서 또 문하고 틀어져서 탈당하고 국회의원 던지고 나왔지만 문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자기한테는 또 어렵게 되면 연락을 할 거다.
그러면 범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또 개헌까지 합의하면서 문의 테러를 경제 붕괴에 대해서 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거기서 개헌의 길이 열릴 거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임기 무제한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문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김종인이 과연 대선을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정권을 넘겨받아서 선출되지 않은 지명된 당대표로 기한 없이 하다가 그 시간이면 충분히 문 정권이 경제적 붕괴로 코너에 몰릴 거고 자기한테 손을 내밀 거다. 그럴 때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문하고 딜을 해서 거국 내각을 하고 개헌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겠다. 나한테 그 권한 주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미통당 말고는 갈 데 없어요. 문이 승리를 했는데 김종인을 다시 찾을 이유는 전혀 없고 나머지 뭐 군소정당이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누가 버티느냐 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미통당이라는 것이 하는 게 희한하죠. 김종인이 지금 미통당에 와가지고 뛴 게 3월 21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며칠 더 뜸들이다가 그 주 아마 일요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 개입했고 진짜로 선거에 이제 움직인 거는 딱 2주일 겁니다. 2주. 그러니까 2주 선거 뛰었고 그리고 대패했습니다. 김종인 때문에 진 거는 아니지만 김종인이 2주간 뛰면서 차명진 김대호 제명이 외에 그 자신의 어떤 가치 경제민주화니 개혁적 가치라고 김종인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상표가 한 번이라도 주어진 적이 없고 희한하게 이번에는 첫 1승으로 경제민주화 그것도 지나갔다 말하지 않겠다 이래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이 그것도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미통당에 오냐. 미통당에 사람이 없어서 80 넘은 노인을 선거 유세시키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김종인이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닌 거죠. 유일하게 상징이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도 말하지 않겠다. 그럼 김종인이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2주간 유세하러 다니고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 표피적인 비판하고 다른 사람보다 비판 잘했다지만 그 정도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건 기본 상식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뾰족하게 선거에서 정권과 각을 세워가지고 왜 야당을 지지해야 되나 하는 그런 논리를 정립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미통당은 김종인한테 또 주겠다. 사실은 김종인은 지금 같이 책임져야 될 일종의 공동 책임입니다. 패배. 그런데 그 패배의 공동 책임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총선에 승리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김종인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개혁 선명성도 이번에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는 이 당 저 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이 봤을 때 자기가 있는 당이 무슨 더불어민주당인지 통합민주당인지 미래통합당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지금 사람이 실수를 몇 번 했잖아요. 방명록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유세 과정에서도요. 자, 선명성이라고는 없죠. 그 다음에 이분이 무슨 집사형입니까? 그래서 집사처럼 집안에 주인이 이제 사라졌을 때 좀 관리해서 새 집을 갖다가 청소나 하고 있다가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음 주인한테 넘겨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33만 명의 당원이 있는 정당에서 또 김종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의 도대체 정신 상태는 뭡니까? 김종인이 없으면 저 당을 수습할 역량조차도 없습니까? 제가 저 당 일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지만은 지금 어쨌든 논란이 된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 희한한 거는 보통 김종인이 나오면 이 재벌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비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들이 원하는 이원 집정부제, 즉 좌우수구 기득권이 원하는 개헌을 가기 위해서는 김종인이 개헌의 견인차로 적임자라고 보고 차라리 김종인이 보수야당을 맡아서 문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은 지금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년 3, 4월에 이후에 후보 선정을 시작하겠다. 대선이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앞두고 뽑고 앞으로 1년 동안에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주자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년이면 문 정권이 경제적으로 붕괴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그때 자기는 바뀐 환경에서 문과 더불어서 테러를 열어주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개헌을 시도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김종인 반대에 대해서 해동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하늘에서 타고난 선수는 없습니다. 남보다 샤프하고요. 또 자기 주장이 선명하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샤프함은 경제 민주화라는 가치를 말할 때 있었던 거죠. 보수예요. 그리고 민주당인 좌파 정당이 그들끼리 하도 어수선하게 좌파적 요소를 국민 앞에 드러내서 신뢰를 주지 못했을 때 좌파치고는 중도 또 보수 성향이 있는 김종인을 데려다가 좌파 성향을 감추는 데는 이용했겠죠. 그래서 각 정당이 각자 자기의 약점이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중간쯤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땜박질하기는 좋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당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비대위가 많은 나라, 과거 몇 년 전에는요, 전 정당이 전부 비대위원장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여야 모든 정당이 다 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됐을 때도 있었어요.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선출해서 뽑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그 경쟁에서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자기들이 가야지요. 이건 무슨 위기만 생기면 의사 데려와다가 또 그냥 땜박질로 넘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통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들끼리 결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